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시의 정가를 둘러보는 세종 정가 소식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미래전략포럼 김재현 대표입니다. 네, 전 김신혜입니다. 아니,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네. 네, 세종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예.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정치의 풍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지난번 21대는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의 독재를 휘두르는 기득권 정치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수많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참에 우리도 한번 정치를 한번 참여해 보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네. 가버를 포함해서 거의 16명입니다. 많아지셨군요. 저기 다 하신가요? 저건 이제 국민의힘당 네. 신년 할애인데 네. 우리 그 얼구만 해도 공식적으로 정말 이게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을 하신 분이 6분 네. 얼구. 오늘 제가 하면 7사람. 오늘 출마 선언을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그다음에 네. 갑구는 현재 3명. 예, 3분이 이제 후보 등록을 했고요. 네. 민주당도 3분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번 더 보탠다고 하죠. 이광재 지난번 네. 그 강원도지사 네. 선거에서 김진태 현 도지사와 자웅을 겨루었던 이광재 그 옛날 이제 뭐 노무현 때. 때 뭐 아이고, 사람이 좌우 없나 강제, 봅니다, 거기도. 안희정 이런 사람들 뭐 굉장히 히트를 쳤지만 그분들은 항상 그래요. 모든 것이 시효 소멸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여기 노무현의 사람이다 하고 나오려고 그러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성국 의원이 네. 출마를 이제 불출마 불출마를 선언.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무주공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기도 이낙연계와 이재명계의 암투가 있을 것이다. 네. 물밑 작업이 돼서 단일화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두 사람이 다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희망적인 또 예. 전망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후보님 이제 오늘 출마 선언 하실 텐데 네네. 또 KTN 한국 TV 뉴스 또 보시는 분들께 예, 좀 예. 출마 선언을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국회의원 할 까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까면 안 되지만 네, 국민을 그러나 대의하는 이제 거죠. 대의 정치의 목적이 뭐냐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편중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사 출신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적어도 50% 이상이 네, 너무 많긴 판사, 그다음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여기에 보태가지고 요즘은 또 경찰 출신들이 대거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고시생들이 이제 고시 엘리트들이 이 자리에 가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실물 경제를 모르는 분이 자꾸 입안을 하고 법을 만들어요. 네.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이 되든지 중소기업인이 되든지 기업인이 되어서 창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치열한 시장 경제 속에서 싸워본 분들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소주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고 네.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끄집고 나와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호도해서 통계 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려고 했던 이 엄청난 범죄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하늘이 도와서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양한 직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직능별로 지금 이제 남녀 비율을 조정해 놓은 건 있어요. 또 장애인에게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각 직능별 소상공인 또 예술인 또 종교인 이런 분들에 대한 안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비례로는 약간씩은 들어오긴 그런데 하죠. 그게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264표 외에 네. 37표는 그분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건 또 할당제를 가지고 해봐야 네. 정말 몇 분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직능별로 다양한 직능별로 많은 사람이 좀 들어가서 하시겠다. 할 수 있도록 네. 해주기 위해서 저같이 좀 미천하고 네. 어떻게 보면 학력도 제일 짧잖아요. 에이, 뭐 뭐 그렇게 배운 거라고는 겸손하시- 신학밖에 없고 네. 뭐 뒤늦게
행정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이 나이에 머리가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많은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좀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마중물 역할은 할 자신이 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네. 저의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네, 임재현 후보님의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셨는데 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비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비전을 네.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네. 해주십시오. 이제 첫째 비전은요, 네. 좌우를 넘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좌우에 대한 어떤 이 논쟁이 40년을 가까이 왔어요. 네. 예. 본격적으로 좌우 논쟁의 전쟁에 80년대 시발이 됐다면 90년대 폭발을 했어요. 예, 신군부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쳐도 30년이 지났고 80년대부터 치면 4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좌우 논쟁이 그렇죠. 끝을 극단적 내지 상황이죠.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좌우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묘책이 있습니다. 아, 뭐죠? 그건 뭐냐면 남북을 간통해야 돼요. 북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 북이 뭐냐? 우리는 북한을 뛰어넘어서 중국 대륙과 시베리아와 러시아를 통해서 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너무 큰 비전이네요. 루트가 있는데 네. 이 루트를 해결할 묘책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전에 비전은 무엇이십니까? 자, 이번 총선의 네. 비전은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586 세대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이 세종시에서 네네. 네. 또 정치권에서도 586 세대들을 다 퇴출시킬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뭐냐면 제가 586 아닙니까? 그러나 그 586 세대지만 그들은 운동을 했지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죠? 민족을 위해서 후배들을 키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야만 그분들을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정말 586의 완전한 청산, 주사파의 완전한 청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아유 거창한 또 이 비전을 갖고 계신데 세종시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나 원래 이 후보님들이 사실은 상품이거든요. 네네. 대중 상품이고. 근데 저는 이제 김재현 후보님이 아직 대중들에게 이렇게 많이 어필하지 않지만 저는 딱 본 상품이 있어요. 어떤 거니까? 막내 아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 예, 그냥 예. 너무 친근한 아빠고. 네. 그런데 또 그 아드님이 잘 돼서 한의사가 되셨다면서요. 근데 자랑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네. 지금 아들이 한의사면요. 지금 다른 분들은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했더니 제가 잘 키웠나요? 알아서 자녀들이 잘 컸죠라고 하는 말이 저는 사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거창한 목표도 있지만 지금 가정이 깨어진 시대고 세대입니다. 근데 아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고 또 잘 컸고 또 내가 키웠냐 아이들이 잘 컸지라고 하는 그 가족 회복된 그 요소가 좀 이 선거 기간에 좀 어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네, 저도 네. 우리 김신혜 앵커님이 네. 자녀들하고 통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엄마상, 네. 아빠상이 그런 거예요. 네. 애착이에요. 네, 아이들 너무 사랑하죠 저는.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잘한 게 뭐냐면 저를 너무 이뻐하셨어요. 그게 왜냐면, 다예요. 39살에 제가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늦둥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네. 엄마는 줄 것도 없고 먹일 것도 없고 가르쳐 줄 것도 없지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예쁘다. 그 예쁘다는 그게 사랑. 제가 어느 날 공부를 해보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엄마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좋아해. 나를 제일 사랑해. 네. 내가 아무리 친구들하고 놀다가 와도 엄마는 가슴에 치마에 안아주면서 나를 안아줘. 네. 요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요. 네. 자,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좌파들이 용서하십시오. 좌파들이 엄마들을 다 직장으로 끌어내는 정책을 폈어요. 그 정책 중에 네, 하나는 그 그게 사랑을 못하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진지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중 하나도 여성들을 이 생활 전선으로 끌어내서 아이들의 공동육아.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육아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국가가 기르면서 국가의 아젠다를 능력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게 해라. 세뇌시키는 이 아젠다가 1942년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네. 이탈리아의 좌파 사상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걸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이들이 엄마의 애착을 못 받으면 부적응자가 돼서 그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ADHD가 제일 높아요. 45%예요. 네. 근데 그 항우여 박사 때, 항우여 의원 때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ADHD가 네. 몇 프로냐? 25%까지는 전수조사를 했어요. 30%가 넘어가려고 할 때 전수조사하려고 하니까 전교조가 막았습니다. 네. 인권침해다. 네, 네. 근데 했어야 돼요. 그럼 그리고 원인이 나와요. 네. 그 원인이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결혼하는 가정에게는 3억의 신탁을 줘서 네. 아이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1억을 주고 지금 저기 충북도지사 김영하. 님이 네. 지금 아이 나오면 1,000만 원을 주니까 지금 충북도지사 인구율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저는 네. 아예 1억 정도를 줘야 된다. 네, 네. 그것도 아주 파격적이네요. 신탁이라는 제도로. 그래서 좋은 장려비라고 저는 이제 입법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 3억 신탁법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서 아이를 키우게 만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때문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 애들이 그 3년간 받았던 가정에서 엄마의 사랑과 애착이 네. 평생의 능력이도 힘이 되고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니까 3억이면 사업해도 되죠. 뭐 초기 자금이 그렇죠. 되는데. 예, 그래서 또 신탁입니다. 신탁이라는 얘기는 잘 안 냈어요. 제가 생각한 거 뭐냐면 우리가 왜 사석에서도 너는 금수저다 은수저다 얘기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물려받을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네.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배심이 생겨서 든든합니다. 그렇죠. 그죠? 안 써요. 저는 3억을 신탁해주면 안 냈을 거라고 봐요. 돈이 있으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 죽을 때가 요거는 내가 종잣돈을 남겨놓으면 그것도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신탁이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정말 죽을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한번 냈으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는 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은 큰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국가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야 네. 우리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네.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좋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입법 활동을 보게 되시면 놀라게 될 겁니다. 예, 김재현 후보님이 어쨌든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실 거고 네네.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의 정치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젠 진짜 시작하시니까 네. 조금 이제 초보죠. 이제 좀 초보 운전입니다. 응원하지만 쓴소리를 조금 하자면요. 네네. 원대한 그건 얘기를 하지마. 나는 갖고 있대 통역해서 정말 요 국민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해하고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 표가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정말 사실은 허경영 후보를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상당히 원다는 얘기를 하고 네, 네. 또 이상하지만 요즘에 또 맞아 떨어져요 정책이. 그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허경영 후보 직접 찍는 사람 되게 적어요. 아, 저 사람 재밌네. 저 사람 얘기 맞는 거 같아. 하지만 나한테 체감이 되지 않을 때 생각보다 표는 되게 박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김재현 후보님 세종시에서 이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실 텐데 정말 그 시민의 표를 탁 가져올 수 있는 정말 그 센스를 저는 이번 시즌에 발휘하셔서 정말 득표를 많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재현 후보님 세종시청에서 3시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 한 정말 종교인이자 또 정말 좋은 아버지이자 세종 시민인 이 한 분이 정말 좌파의 이 모든 문제점을 알고 또 전투를 하러 나가십니다. 또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꼭 경선에서 승리하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분은 추천할 만하다, 이분은 정말 아니다. 저는 이런 게 되게 강력한 사람인데요. 좋은 분입니다. 예, 좋은 분이고 분명히 거짓 없이 이 지역민들을 위해 일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그 일들이 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종 정가 소식 김재현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